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그 당시 남편은 대책도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몇 번이나 말아먹더니 백수신세가 되는데요. 결국 임대업을 하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친정아버지의 상가 1층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다행히 베이커리 카페는 매우 잘 됐고 심지어 동네는 물론 지역 전체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야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남편의 휴대폰에 온 이 문자 한 통. 윤 씨가 문자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순순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별거 끝에 이혼 도장을 찍었지만 남편은 베이커리 카페를 계속 운영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배신해놓고 뻔뻔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은요,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만 특정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 각색을 해봤습니다. 야, 이건 적반하장이잖아요. 실컷 이렇게 그냥 배려를 해줬더니. 네, 일단 이 윤 씨랑 남편은 지방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시에도 이 남편 집안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결혼 준비도 겨우 할 지경이었는데 이 윤 씨는 남편 집안 사정을 알고 결혼을 좀 고민하긴 했지만 원체 이 남편이 다정하기도 했고요. 또 남편이 빵이나 과자도 잘 굽고 집 꾸미는 데도 소질이 있고 이런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면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윤 씨의 집은 이 아버지가 상가 몇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꽤나 부유한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윤 씨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들어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요, 윤 씨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친정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굴어서 결국 친정 부모님도 마음을 여셨습니다. 윤 씨랑 남편은 양가 도움 없이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결혼 전부터 계속 내 매장,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달리는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빵집하고 인테리어 가게, 빵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인테리어 꾸미는 거 좋아하니까 예. 그런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1년 반 지나면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전세금까지 날릴 위기에. 아니, 뭘 하나만 하지 두 개를 해, 또 빵집하고 그러니까요. 인테리어를. 하나 좀 제대로 해보지. 어. 일단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결국 전세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친정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아니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위가 성실하다는 걸 알고 있고 딸이 또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가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갓독을 아주 톡톡히 본 거죠. 이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친정아버지한테 아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요? 이러고 이제 의논을 하니까 이 아버지께서 임대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 건물 중에서 굉장히 그 몫이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건물 1층에 공실 하나 놨다. 거기다가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임대료는 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윤 씨 남편도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둘이 무엇을 할까 의논을 하다가 요즘 베이커리 카페에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 그런 게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인테리어 감각도 있으니까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또 제빵사도 잘 구해서 이제 드디어 멋지게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처갓집 말뚝에다 절하면서 살아야죠. 저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참 정말 현모양처 이런 말 좀 과거 이야기라서 좀 쓰긴 그렇지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도 남편의 그 자존심을 굉장히 지켜 세워줬대요. 난 당신을 믿는다, 당신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뭐 이거는 저도 경험이 있지만 남자가 바깥에 나갈 때 주머니에 2만 원 없으면 굉장히 서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용돈을 꼬박꼬박 이렇게 짚어줬답니다. 사실 짜장면 집에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거 그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요즘은 카드 쓰지 않나요? 제 때는 2만 원 그냥 현금 받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카드 썼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친정에게 이제 손을 좀 내밀고 싶었지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자존심 허락되지 않아서 그 아내가 그 과거에 모아놓던 비자금을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그걸로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상속 먼저 받는 셈 치고 아빠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아빠가 도와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 내용을 알고 정말 아내와 친정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빵집 망했고요. 인테리어 가게 망했습니다. 세 번째 삼세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이게 사실 상가는 친정아버지 건데요. 이 베이커리 카페는 남편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게 윤 씨 남편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윤 씨가 먼저 제안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상가가 원체 이 위치도 좋았던 데다가 커피랑 빵이 맛있다고 입소문을 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SNS에서 일명 핫플로 등극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나중에는 직원들도 여러 명 둘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가게를 연 지 7년 정도 뒤에 친정아버지는 윤 씨에게 이 카페에 있는 상가를 증여를 했고요. 얼마 뒤에 아버지는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카페를 운영을 했고 대신에 수입 관리는 윤 씨가 계속 담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도 하나 생겼고요. 전셋집도 처분하고 자가로 옮길 정도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승 의원님. 어떻게 보면 진짜 세웅지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잘 되면 더더욱 그 친정과 그다음에 그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제 베이커리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부인이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남편이 놓고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띠리링 소리가 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부인이 잘 남편 휴대폰을 보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단어가 그 문자에서 자기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 몇 시에 만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윤 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천청병력 같은 일이라서 화면을 풀라고 했습니다. 풀라고 하니까 남편이 여기에 또 남편이 순순히 그 화면을 풀어요. 휴대폰을 풀어주자. 거기에는 웬 여인과 다정하게 나온 대화가 있고 그 내용은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대화와 사진까지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그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 베이커리 카페로 놀러 왔던 예전에 알고 있던 후배였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었대요. 손님으로 왔지만 예전부터 정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을 했다 그러는데 이 윤 씨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그쳤어요. 그랬는데 마치 모든 걸 다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는 듯이 바로 인정하면서 나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 씨가 너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럴 때는 거짓말 해주길 바라지 않나요? 제가 이제 뭐 이혼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그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한다. 나 이제 너랑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두 번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딱 잡아떼면은. 근데 그걸 또 거짓말 하라고 제가 또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순히. 살짝 좀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여튼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전혀 낌새를 못 챘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베이커리 카페 처음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서로 잘해보자면서 격려를 했고, 또 남편은 아내는 물론 처갓집에도 고마워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점이 잘 되고 점점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점점 볼 수 없게 되긴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게가 연중무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었고 더군다나 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얼굴도 잘 못 보는 지경이 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남편이 멋을 좀 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이니까 외모에 신경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고요. 종종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장사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놀러 가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베이커리 카페 운영 얘기 말고는 당신하고 하는 얘기가 없는데 그런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껴.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날로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장에서 그 베이커리 카페에서 부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예. 남처럼 모른 척 거의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 여성은 너무나 상처를 받았지만 이건 안 되겠구나.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서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승 의원님,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이건 저는 아닙니다. 저 이건. 개인적으로는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왕창 받게끔 해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건 정말 제 소박한 개인적인 일천한 감인데 아프지 않고 살 빼거나 아프지 않고 못 부리면 물음표 100만 개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흔적을 지우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이커리에 이 남편이 있으니까 이 남편한테 좀 나가달라라고 더 이상 그 집은 그 윤씨 집이니까 그 건물이니까 나가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야 베이커리 카페 내 거잖아. 허허, 아까 기억나시죠? 이런. 내 명의로 해놨다. 야. 나도 여기에 내 인테리어도 좀 했고 나도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많은 목을 들였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내는 자신의 목을 주장하고 있는 이 남편의 태도에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와, 박 이야기하고 변호사님, 이거 진짜 얼굴에 철갑을 둘렀네요, 진짜. 참 철면피입니다. 어. 사실 아내가 다 해준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 무임승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이 본인 오히려 자기가 뭐 자기 몫을 요구하고 안타깝네요.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빵집 어디야 지금 그러는데 아유 진짜 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내 명의의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철면피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재산 분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재산 분할은 뭐냐면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공동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나누는 반반이라든지 그 기여도는 많이 둘 다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이고야. 지금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고 소유권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고 상가의 임대차는 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마 만약에 버티고 있다 그러면 다 합산해서 나누는 뭐 기여도를 측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아내가 재산이 좀 많다고 하면 아내도 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상 봤을 때는 기여도 측정을 좀 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다 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냥 남편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금을 하든지 분할을 하든지 해서 주지 왜냐하면 부정행위했던 유책행위했던 부분하고 재산 분할하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아이고. 재산 분할은 유책하고 상관없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승현님 그걸 알아서 저렇게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이것도 정말 그 우리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연구위원이 아니라 그럼 기여도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가 특유재산이라 그래서 이게 제 휴대폰이잖아요. 그럼 제 거예요. 제 건데 이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정식하는 이 휴대폰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했다면 올리는 행위만큼 기여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가 건물은 부인 거지만 그 상가 건물에 그 베이커리가 들어와서 상가 전체의 가격을 올렸다면 그건 기여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건 판례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 좋다. 그럼 기여분으로 좀 남편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남편이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럼 유책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분명히 위자료 청구가 있잖아요. 위자료 청구만큼 빵 튀워가지고 싹 남편에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위자료를 굉장히 약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할지 저는 이런 경우에서는 좀 위자료 좀 후하게 만들어서 기여분 주고 빼앗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국을 예를 좀 들면요, 이제 유책 배우자한테 위자료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렇다면 못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몇십억, 몇억을 나누는데 위자료는 몇천대거든요. 그럼 그거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 해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이 이미 전 남편 이미 다 알아봤구만 막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괘씸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부인과 남편 문제, 남녀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나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남편을 좀 혼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 알아보고 난 손해볼 거 없다라는 판단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아내가 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형 남자님이요. 그 정도 해줬으면 장인어른 집에 에어컨도 뜯어다 달아주진 못할 망정 배신을 하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정환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데 그 말이 딱이네요. 손주환님, 사반에 떴어. 급빵집 이제 하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